다음은 제1장 채권법 서론입니다. 목차는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1절 총설의 목차는 1. 서론, 2. 채권관계, 3. 채권관계의 성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서론의 목차는 다시 1. 채권법의 의, 2. 채권법의 법원 및 적용 범위로 되어 있고 1. 채권법의 의는 가, 개념, 나, 채권법의 특질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에 보면 채권법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민법 제3편 373조부터 766조까지를 말하고 실질적 의미로 보면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02번 단락에 채권법의 특질을 보면 괄호 1번에 채권관계는 일정한 권리 주체들 사이의 특별 결합 관계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물권 관계는 일반 결합 관계냐? 일반 결합 관계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채권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권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특정인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결합 관계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채권 관계는 특별 결합 관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 대부분이죠. 그런 차이가 있고 괄호 3번에 보면 물권법은 정태적이어서 현상의 유지를 지향하는 반면에 채권법은 현상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03번 단락에 이 채권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인데 목차는 가, 채권법의 법원, 나, 적용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채권법의 법원을 보면 괄호 1번에 채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민법 제3편이죠. 채권편. 자, 이 중에서 제3편 제1장이 총칙인데 373조부터 526조까지 여기를 강학상 채권 총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편 제2장 계약부터 제5장 불법행위까지 527조부터 766조까지를 강학상 채권 강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005번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채권관계의 목차를 보면 1의, 2 채권, 3 급부, 4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먼저 1의의 괄호 1번에 채권관계란 특정한 이 채권자가 특정한 이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는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계약관계와 채권관계는 어떻게 다르냐인데 엄밀히 따지면 구별이 가능하죠. 그런데 양자가 엄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라고 불러야 될 때 채권관계라 부를 때도 있고 채권관계라 불러야 될 때 계약관계라고 말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관계라는 것은 계약에 기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정한 법률관계, 계약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계약관계고 채권관계라는 것은 계약관계보다 범위가 좁죠.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채권관계라는 것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않고 막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06번 단락에 이 채권에 괄호 1번에 보면 채권이란
특정한 상대방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민법 공부 다 하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지금부터 열심히 챙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4007번 단락의 3 급부입니다. 과를본에 보면 채권의 내용 또는 목적을 급부로 하는데, 급부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뭘 해달라 할 때 그 행위 또는 그에 따른 이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008번 단락의 급부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급부, 부자기급부, 그 다음에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이례적 급부, 계속적 급부 등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009번 단락의 4 채무입니다. 채권과 채무는 표리관계에 있죠. 채권 없이 채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채무 없이 채권이 존재할 수가 없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채무라는 것은 정의해 보면 급부당위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그런 법적 구속, 의무를 채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다음은 4010번 단락의 3 채권관계의 성립입니다. 목차는 1. 기본법리, 2. 복수의 청구권 기초로 되어 있는데, 1. 기본법리의 목차는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관계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4005번 단락으로 돌아와 가지고 좀 전에 이 계약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면서, 채권관계라는 것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채권이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하냐?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채권관계가 아니냐? 채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런 말을 왜 썼냐? 여기 계약관계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 계약관계에서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 계약이 아니고 계약에서 발생한 그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채권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니까 요거는 사실 괄호를 쳐버리는 게 맞죠. 채권은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채권관계라는 것은 그냥 개개의 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4010번 단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011번 단락에 복수의 청구권 기초인데, 복수의 청구권 기초라는 것은 청구권이 여러 가지 근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